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고개를 끄덕이는 호랑이라는 중국 민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시릉이라는 곳에 아주 신기한 일이 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많은 관광객들이 시릉의 유명한 곳들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석상들이 늘어선 성스러운 길을 막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12살짜리 꼬마 대나무가 자기 집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관리인인데 관광객들을 따라가는 행렬을 구경하려고 말이죠. 대나무는 명절에도 이렇게 멋진 행렬은 본 적이 없었대요. 불타는 듯한 색깔의 옷을 입은 가마열대, 자랑스럽게 앞장서서 들고 있는 긴 손잡이의 붉은 우산 10개, 그리고 길게 늘어선 기마병들까지. 그렇게 화려한 행렬이 지나가고 나니까 대나무는 관광객들이 사원에서 사원으로, 무덤에서 무덤으로 이동하는 걸 따라갈 수가 없어서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뒀었거든요. 대나무야, 만약 내가 따라가면 사람들이 널 거지로 볼 거야. 아버지가 딱 잘라 말했죠. 내가 거지 되면 아빠도 거지 되는 거야. 왕릉 주변에는 거지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대나무는 부자들을 따라다니며 구경하는 즐거움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귀족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날 마지막 기수가 삼나무 숲 사이로 사라지자마자 대나무는 우연히 아버지가 관리하는 작은 사찰 건물 중 하나를 올려다봤어요. 바로 아까 관광객들이 구경했던 곳이었죠. 혹시 눈이 잘못된 건가 싶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잊고 있었던 커다란 철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마치 대나무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것 같았어요. 대나무는 너무 신나서 저를 향해 달려갔어요. 얼마나 자주 창살에 머리를 대고 어두운 안을 들여다보며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바랐던가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소원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어요. 거의 매일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높은 방 중앙에 서서 천장까지 닿을 듯 말 듯한 한자로 뒤덮인 거대한 돌기둥, 바로 비석을 바라봤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비석 아래에 있는 거대한 거북이였어요. 그 거북이 등에 비석이 얹어 있었던 거죠. 중국에는 그런 비석들도 많고 돌을 짊어지고 묵묵히 서 있는 거북이들도 많지만 대나무가 본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서릉숲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고 당연히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거북이랑 비석이 늘 궁금했던 것도 당연하겠죠. 대나무는 아버지한테 그 수수께끼를 풀어달라고 졸랐어요. 왜 거북이가 있는 거예요? 사자나 코끼리는 안 되나요? 공원에서 사자랑 코끼리 돌 조각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북이보다 훨씬 더 등을 싣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냥 관습일 뿐이란다. 아버지는 대나무가 질문할 때마다 늘 하던 대로 그냥 관습이지 라고 대답했어요. 소녀는 그 이유를 짐작해보려 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세상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바로 그 거북이 방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분명 안으로 들어가면 어린 시절의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대나무는 누군가 열린 문을 발견하고 자기가 들어가기 전에 닫아버릴까 봐 매순간 조마조마하며 문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거대한 거북이 바로 앞에 다다르자 먼지가 1인치 두께로 쌓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죠. 얼굴에는 얼룩이 져있고 옷도 엉망이었지만 대나무는 그런 사소한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잠시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누워 있었죠.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리자 그는 흉측한 돌 괴물 아래로 기어들어가 좁은 은신처의 쥐처럼 미동도 없이 웅크렸어요. 저기, 굵은 목소리가 말했어요.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먼지를 일으키다니.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목 졸릴지도 몰라. 거북이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대나무의 아버지는 거북이는 살아있지 않다고 늘 말해주곤 했거든요. 소녀는 너무 무서워서 일어나 도망칠 엄두도 못 내고 잠시 떨고 있었어요. 그렇게 흔들어봤자 소용없단다. 얘야, 목소리가 조금 더 다정하게 이어졌어요.
아마 모든 남자애들은 다 똑같겠지. 쓸데없이 먼지나 일으키고 다니는 놈들 말이야. 그는 신목소리로 껄껄 웃으며 말을 마쳤고 소녀는 그가 웃는 것을 보고는 신기한 듯 그 이상한 생명체를 올려다봤어요. 저는 아기는 없었어요. 아이가 마침내 말했어요. 그냥 당신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 그거였군요. 참 이상하네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제 등에 있는 명판을 쳐다보기만 해요. 가끔은 거기에 적힌 죽은 황제들과 그들의 칭호에 대한 행설수설을 소리내어 읽기도 하지만 정작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한 4명의 위대한 인물 중 한 분이었는데 말이죠. 대나무의 눈이 놀라움으로 빛났어요. 뭐라고? 내 아버지가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 아버지는 아니지만 할아버지 중 한 분이시죠. 결국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기 목소리가 들려요. 간수가 돌아오고 있어요. 얼른 달려가서 저 문들을 닫아요. 그래야 간수가 문이 잠기지 않은 걸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간수가 지나갈 때까지 저기 구석에 숨어 있으세요. 제가 할 말이 더 있어요. 대나무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무거운 문을 제자리에 닫는데 온 힘을 다해야 했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손자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는 자신이 아주 중요한 존재라고 느꼈어요. 이 방문이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린다면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의 아버지와 다른 경비원들은 세상을 떠났고 무거운 자물쇠가 평소처럼 잠겨있지 않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어요. 그들은 방금 세상을 떠난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주 행복해 보였고 손에 든 동전을 딸랑거리고 있었죠. 얘야, 사람들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대나무가 구석에서 나오자 돌거북이가 말했어요. 내 생각에 내가 내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구나. 나는 여행을 좋아하는데도 100년 동안 이 돌덩이를 떠받치고 있었단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밤낮으로 이 자리를 어떻게든 내려놓을 방법을 생각해왔지. 명예로운 일일지는 몰라도 내 생각에도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니었을 거야. 허리 통증이 있으실 것 같네요. 대나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허리 통증.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허리, 목, 다리, 눈,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자유를 갈망하는 거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발을 구르고 이 기념비를 무너뜨렸다고 해도 저 철창을 뚫고 나갈 방법은 없었을 겁니다. 그는 문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해해. 대나무는 옛 친구를 안쓰럽게 여기기 시작하며 동의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으니 좋은 계획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경비병들이 문을 잠그는 걸 잊었더군요. 오늘 밤 제가 자유를 얻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문을 열어주시면 저는 걸어 나가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하지만 만약 그들이 아버지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당신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버지는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오늘 밤에 아버지께 열쇠를 드리고 내가 떠난 후에 문을 잠그면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거야. 오히려 이 건물이 유명해질 걸. 아버지께는 아무런 피해도 없을 거고 오히려 좋은 일이 될 거야. 수많은 여행자들이 내가 사라진 곳을 보러 올 테니까. 내가 너무 무거워서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을 거고 사람들은 이것이 신의 또 다른 기적이라고 생각할 거야. 아, 넓은 세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 바로 이때 대나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 바보 같은 녀석은 또 무슨 엉엉 우는 거야. 거북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울보일 뿐이잖아. 아니, 하지만 내가 가는 건 싫어. 내가 가는 걸 원하지 않는군. 그렇지. 다른 사람들처럼 말이야. 넌 참 좋은 사람이야. 대체 무슨 이유로 내가 남은 평생 동안 등에 산을 짊어진 채 여기서 고통받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지. 난 내가 날 불쌍히 여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못됐구나. 여기는 너무 외롭고 같이 놀 친구도 없어. 내가 내 유일한 친구야. 거북이는 크게 웃었어요. 호호. 내가 좋은 놀이 친구가 되어줘서 그런 거구나. 만약 그게 이유라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지. 그럼 나랑 같이 갈래. 나도 친구가 필요하거든. 내가 탈출하는 걸 도와준다면 넌 바로 내 최고의 친구가 될 거야. 하지만 그 태블릿을 어떻게 등에 메고 있지? 대나무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너무 무거워. 간단해. 그냥 문 밖으로 나가면 돼. 태블릿이 너무 높아서 통과할 수 없어. 미끄러져 내려와서 내 거치대 위에 놓는 대신 바닥에 떨어질 거야. 대나무는 거북이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는 생각에 몹시 기뻐하며 거북이의 명령에 복종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녁 식사 후 관리인의 작은 집에서 모두 잠이 든 사이 대나무는 침대에서 살며시 빠져나와 열쇠거리에서 무거운 열쇠를 빼내어 정신없이 절로 달려갔어요. 대나무가 철문을 활짝 열자 거북이는 저를 잊지 않으셨군요. 라고 물었어요. 아니요, 저는 약속을 어기지 않을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래, 준비됐어. 거북이는 그렇게 말하며 한 발짝 내디뎠어요. 비석은 앞뒤로 흔들렸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거북이는 계속 걸어가 마침내 못생긴 머리를 문틈으로 내밀었어요. 아, 바깥 풍경이 참 좋군. 거북이가 말했어요. 신선한 공기가 얼마나 상쾌한지. 저기 저 위로 달이 떠오르는 건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달이로군. 세상에, 나무들을 좀 봐. 내 등에 묘비를 얹어 놓았을 때보다 훨씬 자랐어. 이제 바깥은 완전 숲이 됐네. 대나무는 거북이가 탈출에 성공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무척 기뻤어요. 조심해. 대나무가 외쳤어요. 태그가 깨지지 않도록 세게 떨어뜨리지 마. 그가 말을 하는 동안 어색한 짐승은 뒤뚱거리며 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기념비의 윗부분이 벽에 부딪히더니 떨어져 나가 바닥에 굉음을 내며 떨어졌어요. 대나무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어요. 아버지가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될까 봐요. 겁먹지 마라, 얘야. 이 시간에 우리를 염탐하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대나무는 재빨리 대문을 잠그고 집으로 달려가 열쇠를 열쇠거리에 걸었어요. 잠든 부모님을 한참 바라보고는 친구에게 돌아갔죠. 어차피 오래 걸리지 않을 테고 아버지도 분명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곧 동지들은 넓은 길을 따라 아주 천천히 걸어갔어요. 거북이는 발걸음이 빠르지 않았고 대나무의 다리도 그다지 길지 않았기 때문이죠. 거북이와 좀 더 친해지기 시작한 소녀는 마침내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가겠다고. 내가 100년을 감옥에서 보낸 후에 어디로 가고 싶겠어. 당연히 아버지의 고향으로. 이대한 심판쿠와 그의 새 조력자들이 세상을 창조했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거기 얼마나 멀어요. 소녀는 조금씩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이 속도라면 가능하겠지만 세상에 이렇게 느린 속도로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지. 내 등에 올라타. 가는 법을 알려줄게. 아침이 오기 전에 세상의 끝, 아니 세상의 시작에 도착할 거야. 세상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대나무가 물었어요. 저는 지리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중국을 건너고 티베트를 지나 마침내 그 너머 산맥에 이르러 판고가 그의 활동의 중심지로 삼았던 곳에 도착할 것이다. 그 순간 대나무는 자신이 땅에서 들어 올려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거북이의 둥근 등껍질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줄 알고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걱정하지 마. 그의 친구가 말했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있으면 아무 위험도 없을 거야. 그들은 이제 하늘 높이 떠올랐고 대나무는 달빛에 물든 시릉의 드넓은 숲을 내려다볼 수 있었어요. 왕릉으로 이어지는 넓은 흰 길, 아름다운 사찰, 제물로 바칠 소와 양을 준비하던 건물들, 높이 솟은 망루, 그리고 황제들이 묻힌 나무가 우거진 높은 언덕들이 보였어요. 그날 밤까지 대나무는
이 황실묘지의 규모를 알지 못했어요. 거북이가 그를 숲 너머로 데려다 줄 수 있을까? 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들은 산에 도착했고 거북이는 점점 더 높이 거대한 돌담을 넘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거북이가 하늘로 점점 더 높이 올라가자 대나무는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마치 어린 친구들과 빙글빙글 돌며 놀 때처럼 어지러워 땅에 넘어질 뻔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땅까지의 거리가 거의 1마일이나 되었기 때문이죠. 마침내 산을 넘어 넓은 평원 위를 날고 있었어요. 저 멀리 아래로는 잠든 마을들과 달빛의 은빛으로 반짝이는 작은 시냇물들이 보였어요. 바로 아래에는 도시가 있었어요. 어둡고 좁은 거리에는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고 대나무는 한밤중에 물건을 파는 행상들의 외침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기 바로 아래에 산시의 수도가 있네. 거북이가 긴 침묵을 깨고 말했어요. 여기서 내 아버지 댁까지는 거의 320km나 되는데 우리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지. 그 너머에는 서곡성, 서토성이 있고 1시간 후면 티베트 북쪽에 도착할 거야. 그들은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날아갔어요. 만약 무더운 여름이 아니었다면 대나무는 거의 얼어붙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의 손과 발은 차갑고 뻣뻣했죠. 거북이는 마치 대나무가 얼마나 추운지 아는 듯 더 따뜻한 땅 가까이로 날아갔어요. 대나무에게는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는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었고 곧 꿈나라로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아침이었어요. 그는 거칠고 바위투성이인 땅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커다란 장작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거북이는 냄비 안에서 익어가는 음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호호, 내 아들아. 긴 여정 끝에 드디어 깨어났구나. 우리가 조금 일찍 도착했으니 말이야. 용이 더 빨리 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내가 이겼잖아. 안 그래? 불사조조차 날 비웃으며 느리다고 하지만 불사조도 아직 오지 않았지. 그래, 내가 속도 기록을 깼고 게다가 다른 이들은 싣지 않았던 짐까지 싣고 왔단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지? 대나무가 물었어요. 태초의 땅에 왔습니다. 다른 이가 현명하게 말했다. 티베트 상공을 날아 북서쪽으로 2시간 동안 갔습니다. 지리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 나라 이름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 왔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충분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세상 창조를 기념하는 연례 축제일입니다. 어제 성문이 열려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인 용과 봉황은 제 얼굴을 거의 잊어버렸을 겁니다. 저를 본 지 너무 오래되었으니까요. 황제의 위패 아래 묻히지 않은 그들은 참 운이 좋은 짐승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있네요. 그를 보니 얼마나 기쁜지. 대나무는 거대한 날갯짓 소리 같은 큰 소음을 듣고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앞에 거대한 용이 서 있었어요. 그는 그림이나 사원의 조각상에서 본 적이 있는 용이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용과 거북이는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나무가 본 적 없는 기묘하게 생긴 새 한 마리가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대나무는 그 새가 봉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봉황은 야생 백조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부리는 수탉 같고 목은 뱀 같고 꼬리는 물고기 같고 줄무늬는 용 같았어요. 깃털은 5가지 색깔이었죠. 새 친구가 몇 분 동안 즐겁게 이야기를 나눈 후 거북이는 대나무가 어떻게 자신을 절에서 탈출하도록 도왔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똑똑한 아이로군. 용이 대나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래, 정말 영리한 아이로구나. 불사조가 되받아쳤어요. 아, 거북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선하신 심판쿠께서 여기 계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분은 이 모임 장소에 절대 오시지 않을 것 같아. 분명 어딘가 먼 곳에서 다른 세상을 만들고 계시겠지.
그분을 한 번만 더 뵐 수 있다면 마음 편히 죽을 수 있을 텐데. 들어봐. 용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중에 누가 죽을 수 있겠어. 넌 마치 평범한 인간처럼 말하는군. 새 친구는 온종일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눠 먹고 판쿠가 세상을 창조하던 시절 행복하게 살았던 곳들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대나무에게도 잘 대해주었고 대나무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여주었죠. 깃발에 그려진 것처럼 사납고 흉포하게 생기진 않았네요. 대나무는 막 헤어지려던 참에 용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새 친구는 크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그는 비록 온몸이 물고기 비늘로 뒤덮여 있더라도 아주 괜찮은 친구랍니다. 라고 불사조가 농담처럼 말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직전 봉황은 대나무에게 기념품으로 길고 붉은 꼬리 깃털을 주었고 용은 소년이 손에 쥐자마자 금빛으로 변하는 커다란 비늘을 주었어요. 어서 서둘러야 해. 거북이가 말했다. 내 아버지가 내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실 거야. 그렇게 대나무는 생애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낸 후 거북이 등에 올라탔고 둘은 다시 구름 위로 솟아올랐어요. 돌아올 때는 왔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날아갔어요. 대나무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잠잘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는 정말로 용과 봉황을 보았고 앞으로 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하더라도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거북이가 빠른 속도로 날아가던 중 갑자기 멈춰섰고 대나무는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너무 늦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을 질렀고 자신을 구하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어요. 아찔한 높이에서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몸을 비틀고 곧 닥쳐올 끔찍한 죽음을 생각했어요. 나무 꼭대기 사이로 쏜살같이 지나가며 필사적으로 나뭇가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마침내 큰 비명과 함께 땅에 부딪혔고 그의 기나긴 여정은 그렇게 끝났어요. 거북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느님 판쿠께서 여기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봐, 거북이 밑에서 나와. 사원 안 흙바닥에서 뭐 하는 거야.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모르니? 대나무는 눈을 비볐어요. 완전히 잠에서 깨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챘죠. 하지만 그게 날 죽게 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거대한 돌거북 밑에서 그의 발뒤꿈치를 잡고 끌어내자 그가 말했다. 무엇 때문에 죽었냐? 이 멍청한 녀석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지만 여기서 어서 나가서 저녁 먹으러 오지 않으면 널 반쯤 죽여버릴 거야. 정말이지, 내가 너무 게을러서 밥 먹기도 싫어하는 것 같군. 저 거북이 배 밑에서 오후 내내 잠이나 자겠다고. 아직 완전히 잠에서 깨지 않은 대나무는 비틀거리며 태블릿 방에서 나왔고 그의 아버지는 철문을 잠갔어요.